지난주 시장 이슈라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대만까지 반도체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반도체 패권 전쟁이 정치화될까?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4월 12일 날 바이든이 19개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화상으로 해서 반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일단 우리 반도체 패권 전쟁의 어떤 클러스터를 잘 유지를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 자, 지금 미국은 갑작스럽게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뛰는 반도체, 어떤 미국의 어떤 미국의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대만도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대만까지 가세를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점입 가격으로 치닫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약간 뒤처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반도체 종합 강국으로 도약을 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K 반도체 위기감이 커질수록 지금 이재용 사면론이 솔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 또는 불교계에서까지 이재용 사면론을 지금 거세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재용이 만약에 사면되면 반대체도 살리고 또 우리가 백신 부족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자, 백신 부족 현상도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이든 19개 기업들 수장들을 모아서 왜 불렀을까요?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불렀는데, 자, 반도체 차량용 쇼티지 문제가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GDP 한 5.5% 정도가 자동차 부분이 차지를 한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수도업을 하게 되면 미국 경기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랴부랴 반도체 기업들 불러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불러 세웠다는 거죠. 왜 불러 세웠을까요? 자,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강자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반도체 칩 들고 나와서 반도체는 편자의 못이다, 이런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편자라는 게 그 말발굽 있죠. 말발굽을 아는 건데, 보통 일반 말들은 그냥 평상시 때 편자 없이도 잘 달립니다. 근데 이 경주마나 또 일을 하는 그런 말들은 어때요? 많이 걷기 때문에 이 편자를 해야죠. 근데 편자를 고정할 수 있는 못이 없다면 편자도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면 정말 미국의 경제는 살아남기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보이는데, 그러면서 반도체 패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패권은 과거에는 미국이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아시아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 반도체 1차 전쟁에서 미국은 그때 일본을 좀 압박을 해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했습니다. 84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주로 대부분을 생산을 하다가 일본이 80년도 중반 정도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가져갔다고요. 이때 일본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이 파이를 더 크게 먹어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반도체 치킨 게임을 벌인 거죠. 가격을 인하하고 하면서 단가가 상당히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때 많은 기업들이 줄 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미국이, 야, 이러다가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야,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86년도에 좀 반덤픽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좀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화들짝 놀란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업체가 고소당할 텐데, 그러면 미국의 좀 분위기를 맞춰볼까 해서 미국하고 협정을 했던 거죠. 야, 그럼 우리 반도체 너희 나라에 50% 이상은 안 팔게. 그리고 너희 반도체도 한 20%는 우리나라에 좀 팔아줘, 이런 협정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은 그때 줄도산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점유율도 7%대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50%에서 7%로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미국 기업은 어땠습니까? 90년대 인텔이 반도체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IT나 아니면 인터넷 보급을 주도하면서 좀 강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바이든이 이제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을 잡으려고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좀 앞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알리바바나 이런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지금 거세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업체들을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AI나 안면인식 이런 쪽은 지금 미국을 훨씬 능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의 어떤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국 공안들 보면 선글라스 있죠. 그게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보면 저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집회에 참석했고 저 사람의 지금 재산 상태가 어느 정도고 성향이 어떤 것이고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순식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중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 나선다면 상당히 좀 미국을 좀 압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좋아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아시아 시장 뭐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TSMC는 대만에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홍콩처럼 대만을 먹게 되면 상당히 반도체 수급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대만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대만 또 한국, 일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블록화해서 우방을 규합하고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가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미국의 반도체 생산은 2030년도 가면은 한 10%대로 줄어들 것이다. 대신 중국은 24%대로 반도체 공급망이 확대가 될 수 있어서 미국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걸 했었죠. 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했던 원인이 제가 중국 제조 2025라고 했죠. 중국 제조 2025가 뭐냐면 2020년까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쪽에서 자급자 정률을 70%까지 늘려보겠다. 이게 중국 제조 2025거든요. 야, 그럼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네. 그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타격을 입힐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트럼프가 중국을 좀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도 리커창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두 개도 아니고 단 하나의 칼을 갈겠다. 이 이야기가 바로 반도체나 이런 첨단 분야에서 우리가 뭐 좀 패권을 좀 차지해 보겠다. 좀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에 좀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산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외교 또 이런 쪽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미국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이 안보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을 잘 육성을 하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미국의 안보 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중국의 둥평 미사일이 나왔죠.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게 마하 5 이렇게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보통 한 700km 달리는데 이것의 10배 가까이를 날아가는 겁니다. 요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 업체에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술로 슈퍼컴을 만들고 이 슈퍼컴을 자기들이 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데 썼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하나의 반도체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를 군사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겠네. 이런 어떤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압박은 대중국 압박 전략은 중국 제조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까지 늘려보겠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 자, 그 부분 때문에 반도체 쪽에 좀 바이든이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은 어떠느냐? 중국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쪽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큰 자금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대만이 주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딜을 이어서 이제 주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쪽은 일단 중국은 현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장 점유율을 한 5%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격차는 벌어져 있지만 중국이 10년 동안 단 하나의 칼을 걸면서 2025년까지 좀 반도체 자급자 종률을 70%까지 늘려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 요소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이 거액을 베팅을 했지만 지금 좀 뭐 자급자 종류는 상당히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SMIC가 지금 14나노 공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이나 TSMC는 지금 7나노 공정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머리를 잘 쓴 거죠.
7나노까지 가게 되려면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장비가 많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 극자외선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타단을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지금 눌러놓고 있지만 그렇지만 중국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건 시간 문제지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이 정말로 일각에서는 그래요. 대중국 압박 전략 때문에 그렇다.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을 해서 중국이 커나가지를 못하고 만약에 반도체를 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이런 걸 못 만들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대중국 압박 전략도 있지만 대만에 이걸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홍콩 인권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홍콩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차단이 된 듯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을 쉽게 말해서 중국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만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SMC가 지금 파운드 쪽에서 한 64%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대만을 먹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만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도 한 20% 정도는 대만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면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을 좀 이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대만이 너희들 상당히 좀 하나의 중국에서 중국이 자꾸 너희를 먹으려고 하니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럼 우리가 뭐 미사일도 주고 뭐 전투기도 주고 해서 무기를 지원해 주고 대신 너희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공장을 우리나라로 옮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대만을 보호해주고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만도 자국으로 이동을 시켜서 자국의 반도체를 좀 산업을 좀 키우고 또 위험 요소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수를 좀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스가를 불러서 또 반도체 그 벨트를 좀 형성하면서 우방을 좀 규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게 아시아 시장에서 뭐 그 반도체의 한 75%가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이든이 우방의 규합을 하면서 일본한테 너희도 우리 반도체 벨트 형성하는 데 참여해. 또 대만도 지금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TSMC, 야, 너희 화웨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래하지 마. 그러면서 매출이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로 줄어들면서 상당히 좀 반토막 이상이 났죠. 여기에다가 뭐 애리조나에다 $120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봐라.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 미국하고 뭐 반도체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합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 내 우방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반도체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처져 있으니 좀 너희가 좀 도와줘 하면서 뭐 서로 양국 간의 협력도 약속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크게 미국에 좀 협조를 하지 않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뭐 쿼드에도 참석하고 또 반도체 벨트에도 좀 참석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정부로서는 뭐 대중 수출이 한 30% 이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미국으로 줄 서기도 하고 또 중국에다 또 하기도 뭐하고 지금 상당히 좀 지태양년인 상황인데 바이든이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보니 대만은 어차피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또 중국에 물건 팔지 말라고 안 파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독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좋아, 이해해. 너희들은 수출의 30%를 중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어.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19일 날이었죠.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 19개 기업들 수장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게 그런 이야기죠. 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까 이제 이런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를 일단 압박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반도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총수가 지금 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지금 백신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신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땡큐 하고 끝나겠죠. 근데 안 주고 A 닳게 하면 어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캐나다와 뭐 이쪽 멕시코는 주는데 한국은 못 줘. 뭐 우리 비상 부분을 비축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이 이걸 좀 잠정적으로 유예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백신 구하기가 지금 하늘이 별 따기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뭐 청원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의 사면론이 불거지게 되고 그러면 삼성 이재용이 사면을 하게 되면 우리로 5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 문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뭔가 반도체 투자의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투자 안 해도 돼요. 삼성이 이번에 오스틴 공장에서 2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발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좀 깔아달라 이거죠.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삼성에서는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도 한 1년, 2년이면 짧잖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고 그동안의 칩 라인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서 저도 안 먹는 떡인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또 이 차량용 반도체 라인을 깔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삼성도 좀 어려워지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삼성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뭐 총수가 사면을 하게 되고 또 한국도 총수가 사면을 하면서 또 총수가 나가서 지난번에 봤더니 화이자 백신 수급하는데 상당히 좀 지대한 역할을 했어.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우리는 화상회의 때는 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번에 정상회담 때는 가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이든이 이 반도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분명히 정부에서는 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한중일, 대만까지 반도체 좀 반도체 쪽에 어떤 패권 전쟁에 지금 정익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해서 K 반도체 벨트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게 있어요. 용인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 단지를 뭐 만든다는 등 아니면 뭐 차량용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 특혜를 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이거 신고제로 했더니 너무 어려워져. 저 허가제로 했더니 그래서 신고제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삼성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그 경제부총리가 사면론이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뭐 중요한 그 결제 라인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뭔가 삼성에서 백신 애교 그리고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좀 오고 같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 사면이 안 되면 또 가석방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주면서 미국보다 좀 많이 투자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삼성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스틴 공장이나 기타 쪽에 한 20조 원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증설하거나 신규하는데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라인을 좀 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투자는 조금 적게 그리고 우리 한국은 훨씬 더 투자를 많게 해야 되죠. 그래야 사면도 되고 뭐 또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한 20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게 한 70조 정도, 뭐 이렇게 아니 50조 정도 해서 대략 한 70조 정도가 우리 대통령의 방안이나 이 즈음을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가? 삼성이 지난번에 그 평택 라인에 투자를 할 때 보면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30조를 투자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상공장은 이 공장보다는 한 1.75배 정도 크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금액도 훨씬 더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산해 보건대 한 50조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럼 뭐 TSMC나 뭐 인텔이 20조, 30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삼성은 50조 이상 통큰 투자를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은 강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반도체 투자가 진행이 됐던 특히 평택라인 투자가 됐던 2018년도 보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반도체 그때 당시에 관련주들이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면 이렇게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테스나는 이게 월봉 차트인데 보면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인텍플렉스도 뭐 한 48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80% 이상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그 바이든 당선되기 직전에 대선 전 때 국고처에서 원익 IPS를 해보자.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이 재편이 되면서 또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한 80% 이상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미 시작된 종목들도 많다고요.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희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한 10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시해드렸던 이녹스도 지금 한 65%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반도체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하나의 외교나 또는 정치적인 걸로 치닫고 있고 미국은 실리를 추구하는 업체인데 1차 반도체 대전 때 일본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이번 2차 반도체 대전에서도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어떤 반도체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근데 그게 꼭 중국 압박만 아니라 대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끌어들였는데 삼성은 봤더니 지금 수장이 부재하고 이로 인해서 좀 뭔가 한국 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뭔가 다리를 놓고 한다면 우리에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한 20조 원 정도 이렇게 좀 반도체 라인 증설하는데 20조 원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면 삼성이 과연 사면이나 아니면 기타 뭔가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의 통큰 투자를 할 것이다 해서 미국은 조금 우리는 엄청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투자를 하게 되면 랠리는 과거 경험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투자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관련주들이 지금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먼저 반도체 이제 공정별로 이렇게 대강 살펴보시면 먼저 뭐 인고수를 가지고 에이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산화막도 입히고 포토 공정을 통해서 이걸 뭐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식각 공정, 방막 증착을 통해서 뭐 과연 이 반도체가 정상적인지 테스트도 하고 마지막 패키징을 해서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반도체 이런 밸류체인에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공공 장비 업체는 이렇게 많이 있고 또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더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종류별로 보면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 종목들이 이미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저도 이 국고차를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덕산 하이메탈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패키징 재료 솔더블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근데 최근에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패키징 업체 중에서 덕산 하이메탈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미코는 뭐 진단 키트도 뭐 관련이 있는데 자회사가 이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또 세정 코팅 쪽이에요. 주로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미 올라간 거 말고 이제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이런 미코 같은 종목도 있고 또 그 반도체 공정용 열처리 장비 업체죠. 예스티 또 후공정 핵심 메모리 모듈 테스터 개발하는 유니테스트 또 좀 생소하지만 마스크나 글래스 제조 장비 업체 힘스 그리고 방리액 개발하는 엘티스 또 뭐 특수가스 만드는 SK 머티리얼,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차트 분석이나 아니면 기업 분석 또 세세한 또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쉬어가지만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요. 특히나 미국 투자는 조금, 한국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K 반도체 벨트를 형성할 때 이때 관련주들이 한번 시작이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 종목을 저랑 같이 잘 분석을 해서 좋은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도록 하십시오.